안녕하세요, 금융맨 김PD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타실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지 꽤 중요한 분기점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의 핵심이었던 포리2닷의 송창현 대표 사임과 그 뒤에 따라올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전략의 대전환입니다. 포리2닷은 단순히 서비스 앱 하나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요, 현대차그룹 미래기술의 심장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핵심 구조를 맡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리2닷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리2닷은 대한민국 자율주행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고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차 안에 들어가는 센서 데이터, 차량의 움직임, 차 주변의 도로, 보행자, 신호정보, 주차, 공유, 배송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통합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던 회사가 바로 포리2닷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번에 포리2닷이 공개한 자율주행 실주행 영상에서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보였는지, 현대차 자율주행 전략이 어디로 간다는 신호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떤 변화로 돌아올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기술 방향은 아주 단순화해서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를 많이 달아서 안전하게 가는 전통 완성차 방식입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차 바깥에 여러 개 겹치게 달아놓고요, 이 센서들이 보내는 정보를 서로 비교하면서 위험이 없는지, 장애물이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센서가 여러 개고 서로 교차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센서가 많아지면서 부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걸 처리할 컴퓨터 성능과 가격,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까지 모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차량 한 대 한 대를 업데이트하는 비용, 그리고 복잡도도 커집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구조를 기본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길은요, 카메라 중심 그리고 AI 기반 방식입니다. 이쪽은 지금 테슬라가 대표 주자이고요, 센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카메라를 중심으로 놓고 AI가 영상만 보고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보행자를 찾고 차선을 읽고 위험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센서가 최소화되다 보니까 하드웨어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핵심은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차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만들면 확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데이터와 알고리즘 실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제 도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고 그걸 학습시키고 실수했을 때 다시 고쳐나가는 속도가 회사 경쟁력 그 자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회사 접근법이고, 지금 이 길을 제일 앞서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리2닷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많이들 제3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가고 있는 비전 기반 자율주행의 방향은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 위에 현대차만의 자동차 운영 체제를 얻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잖아요. 그 위에 삼성, LG, 샤오미가 자기 스킨만 씌우는 구조입니다. 포리2닷이 하려 했던 거는 현대차 그룹 전체에 깔리는 자동차용 안드로이드를 만들겠다, 이런 그림에 가까웠습니다. 차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센서가 보는 것, 차량이 움직이는 정보, 도로, 신호, 보행자 정보, 그리고 주차, 호출, 공유, 배송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들까지 이걸 하나의 통합 플랫폼 위에서 돌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주행 기능 하나 더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요, 현대차 미래차의 기본 운영 체제를 만들던 회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포리2닷이 최근에 공개한 자율주행 실주행 영상 안에는요, 지도 기반 중심에서 카메라 중심 AI 인지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자율주행 ADAS는 지도 기반 그리고 사전 정보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구간에는 신호등이 있다, 이 위치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지도와 서버에서 알고 들어가는 구조였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미리 알고 있으면
있으니까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지도에 없는 새로운 도로, 공사 구간, 갑자기 설치된 임시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요, 지도의 의존도를 줄이고 카메라로 직접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비전 기반 인지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신호등 인식 알고리즘입니다. 영상 속 차량은 신호 사이클을 직접 읽고 노란불로 전환될 타이밍을 예측해서 대응하고요, 반대편 신호나 주변 간판에서 오는 잡음은 걸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지도나 사전 정보에 더 많이 기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호 정보 자체를 직접 읽어서 판단하는 AI 로직이 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우회전입니다. 영상 속 차량을 보면 우회전 구간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보행자를 감지하고 자전거를 인식하고 차로 안에서 한번 완전히 정지했다가 주변 상황을 다시 체크한 뒤 천천히 가속하면서 위험을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아직 양산차 레벨의 부드러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멈칫거린다, 뒷차가 조금 답답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차선 변경 알고리즘입니다. 테슬라처럼 기회가 보이면 능동적으로 쑥 들어가는 구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면 앞과 옆 차의 거리를 분석을 하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속도를 계산해서 그에 맞춰 자기 차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를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이 운전자 승인, 깜빡이 조작이나 버튼 입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고도화된 ADAS, 반자율주행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루틴 트래블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같은 루트를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알고리즘을 다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루트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쌓고 실수를 줄이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루트 기준으로는 꽤나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반 도로 전체를 커버하기까지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특정 루트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차 시험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 박스 라인을 찾아내고 여러 개 후보지를 탐색한 뒤에 후진으로 들어가는 주차 알고리즘까지 이 모든 과정을 레이더가 아닌 카메라 기반으로 구현했다는 점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속도 조절, 거리 유지, 트래킹 안정성 부분에서는 아직 양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자율주행 주차 기능과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주차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더 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 왜 하필 지금 나왔냐? 포리2 설립될 때 현대차는 여기를 미래 먹거리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이런 미래 전략의 중심부에 송창현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과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온 것 아니냐, 투자 규모에 비해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송창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 직후에 우리는 기술이 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 메시지를 담은 실주행 영상이 이번에 바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사장은 바뀔 수 있지만 사업 방향은 바꾸지 않는다, 이 신호를 시장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대차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팩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완성도는 아직 테슬라에 못 미칩니다. 데이터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안전성 검증도 단계별로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 하나로 분명해진 것도 있습니다. 한국도 드디어 동일한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길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지도 기반이라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꽤 많았습니다. 지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약하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드러난 방향은 지도에서 카메라, AI 중심으로 비전 기반 자율주행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송창현 사장의 사임, 그리고 그 직후 공개된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실주행 영상,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의 SDV,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아직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방향만 놓고 보면 지금 선택한 이 방향이 글로벌 경쟁 구도 안에서는 비교적 맞는 방향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양산차에 어떤 속도로, 어떤 완성도로 들어갈지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금융맨 김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